안녕하세요. 서울시 강서구에 대해 포트보이스를 발표할 행정학과 김승현입니다. 목차는 저희 동네를 간단히 소개하고 저희 도시가 갖고 있는 건강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본 뒤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서구는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구로 41.4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 대략 6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65세 이상의 인구는 8만 8천여 명 정도 거주하고 있어 전체 인구의 15.2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점에 초점을 둬서 저희 집을 중심으로 화곡 2동, 4동, 8동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습니다. 먼저 건강 문제로 교통과 관련하여 보행자 안전에 초점을 뒀습니다. 저희 동네 골목길의 특성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사진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은 길가 주차보다 도로의 폭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대의 차량들이 간신히 비껴갈 정도로 차도의 폭이 좁은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차도 바로 옆에는 주택의 대문들이 위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높은 경사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구역은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주거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그 구역의 경사도가 높은 걸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이 골목의 경우 도로의 폭이 승용차가 하나가 들어가는 매우 좁은 폭입니다. 커브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대편에서 이제 보행자가 오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보행자와 마주칠 우려가 높습니다. 또한 계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언덕도 있었는데 직접 올라가 본 결과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용하기엔 힘들었습니다. 반면 계단이 언덕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구역도 있었는데 이조차도 시설이 보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골목길 불법 주차입니다. 보이는 구역은 어린이공원 근처입니다. 황색 점선으로 이루어진 구역이라 주차가 금지된 구역인데 길가에 주차한 차량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차량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은 물론 보행자 사고가 날 우려가 높습니다. 종합하여 보행자 안전 문제점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계단 등의 시설 관리 및 골목길 불법 주차 문제인데요. 골목길 불법 주차의 경우 공영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도시 차원의 해결 방안으로는 경사가 심한 구역은 계단을 전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중간에 쉬는 곳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폭이 좁은 골목길의 경우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는 거울 등을 설치하거나 보행로를 표시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목길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서는 공용주차장을 우선적으로 증설하고 길가에 대형 화분을 설치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지 문제입니다. 고령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 고령 친화적 방법으로 접근해봤고 아래 두 가지 측면에서 발표를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야외 공간과 건물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도시근린공원에 초점을 뒀습니다. 답사를 다녀온 총 10곳의 공원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한 사례만 들고 종합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앙골 어린이 공원의 경우 가는 길에 경사도가 높아서 접근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녀온 공원 중 최대의 규모였고 놀이기구는 다양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반면 운동기구는 3개에 그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공원 내 경사로인데 그 안에 있는 난간이 사진입니다. 난간이 이렇게 도중에 끊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테이프로만 감아둔 채 방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난간의 높이도 매우 낮았는데요. 난간 밖에 보시면 수풀이 나오지만 이 높이도 굉장히 높았고 난간 밖에 공원의 담장의 높이도 꽤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난간이 낮다 보니 아이들이 자유롭게 숲을 속에 넘어가 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난간 밖으로 담장 바깥에 이어지는 구멍이 크게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각 공원마다 표로 정리하였고 도시근린공원의 종합적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구들이 다양하지가 않아서 주민들이 다양한 신체 활동이 어려웠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벤치나 그늘막 같은 시설이 부족해 바닥에 앉아서 쉬거나 숲을 속에서 쉬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원 주변에 유흥지점이 질비한 경우도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하자면 일부 공원들은 관리가 미흡했거나 또는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원 자체의 기능인 신체 활동의 증진이나 휴식 공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해결 방안으로는 기구의 다양화, CCTV 설치를
동반하여 쓰레기 무단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쓰레기통의 비치, 또한 편의시설 등의 증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경로당이 있는 공원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경로당 이용자를 공원 주민 관리자로 둬 노인들의 신체 활동을 확보하고 사회적 참여를 기회를 보장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숲을 속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공공 텃밭으로 개발하여 커뮤니티 활동으로 진행시키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활동입니다. 마을 활동 사례집을 통해 조사한 결과 화곡 4동과 8동은 그 수가 현저히 적었습니다. 특히 다목적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지원 사업은 거의 없었는데요. 이는 즉 주민 모임의 필수 요소인 공간이 결여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공통된 공간의 결여,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부족, 홍보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동주민센터의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공간의 활용, 그리고 활동수가 적은 동의 경우 기관 주도의 활동 조성을 통해서 기초적인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친숙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홍보를 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 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정서적 안정은 물론 주민들의 자치로 인한 건강한 광속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